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다른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부 무효의 법리는 일부 취소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이 됩니다. 취소에서는 무효와 달리 일부 취소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법률 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 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법률 행위가 가분적이며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유효하게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그 취소권자로 민법 제1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능력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승계인이 취소권자가 됩니다. 취소권은 대리에 있어서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취소권에 관한 특별수권을 본인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소급하여 법률행위 당시부터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무효 사실을 몰랐던 선의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며 무효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악의자는 받은 이익의 이자 그리고 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41조 단서에서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45조는 법정 추인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가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145조에 규정된 1호부터 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추인한 걸로 간주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했거나 이행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 강제 집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보류한 때에는 1호부터 6호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법정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취소권은 제척기간의 규정이 146조에 나와 있습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더 이상 취소권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취소권의 제척 기간으로 기산점을 삼고 있는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 하면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말합니다. 조건과 기한, 기간에 있어서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 성취는 소급표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조건 성취 전에 당사자가 소급표를 인정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인정이 됩니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일 때, 반사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기성조건의 경우, 그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가 됩니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인 경우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되고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수 없습니다. 연령을 개선할 경우에는 출생일을 산입합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하게 됩니다. 1984년 4월 20일 오전 10시에 출생한 자는 민법 제4조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때에 성년이 됩니다. 따라서 2003년 4월 19일 자정, 즉 2003년 4월 20일 오전 0시에 성년이 됩니다. 2016년 5월 23일부터 한 달 후라고 하면 초일이 0시에 시작되지 않은 경우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초일이 월의 처음일이 아니므로 종료일은 23일 24시가 됩니다. 그래서 1개월 후가 되면은 6월 23일 24시가 종료일이 됩니다. 2016년 5월 2일 오후 12시부터 3일과 3시간 후면 초일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인 5월 3일부터 기산하여 3일이 경과한 5일 24시, 그러니까 3일이 됩니다. 그리고 3시간은 거기다 더해주면 6일 오전 3시, 5월 6일 오전 3시가 5월 2일 오후 12시부터 3일과 3시간 후가 됩니다. 직장의 정년이 만 60세라 하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지 만 60세가 끝나는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에 있어서 채권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채권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점유권과 유치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는 이자채권, 의사의 치료채권, 변호사의 직무채권,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채권 등이 있습니다.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걸리는 채권으로는 여관과 음식점 채권, 사용료 채권, 동산사용료 채권, 임금채권, 교사의 수업료 등이 있습니다.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확정된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는 168조에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간에는 중단이 있지만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중단이나 정지제도가 없습니다.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상대적 효력이 미칩니다. 재판상 청구가 시효 중단으로서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 재판상 청구가 각하되거나 기각, 취하되지 않아야 합니다. 재판상 청구가 각하, 기각, 취하됐을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가압류 같은 경우도 그것이 유효한 가압류야지만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으며 방연 무효인 가압류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의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시효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은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롭게 진행합니다. 승인으로 인한 시효 중단은 민법상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발생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 행위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불확정 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그 성립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 청구권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소멸시효는 제척기간과 달리 기산일에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종된 권리에도 소멸시효의 완성의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주된 권리인 원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인 이자 채권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해 배제, 연장, 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 경감할 수는 있습니다. 시효 이익의 포기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자는 시효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됩니다. 근저당권부 채권의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는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는 중단의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할 때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기한의 이회를 요청한 경우에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기말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수험생의 경우, 수강생의 경우 취업 중이거나 아니면 시험 일에 시험 시간에 응시하지 못한 수강생은 LMS 15주차에 대체 리포트 문제를 업로드하였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6월 20일까지 리포트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리포트 문제를 보시면요. 시험에 응시한 수강생 같은 경우는 리포트 제출하지 않으십니다. 민법상 무권대리의 경우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경우와 관련된 문제를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 서술하시오. 조건 1을 보시면요.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표현대리의 유형별로 법률 성립 요건과 효과를 서술하시오. 무권대리에 있어서 광의의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뉘어집니다.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민법상 표현대리는 대리건수에 표시한 표현대리인 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인 126조, 대리건소멸 외 표현대리인 129조가 있으며 각각의 요건이 상이합니다. 그것을 이제 서술해 주시면 되겠고, 2번 같은 경우는 협의의 무권대리의 경우 본인의 추인과 관련하여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추인권과 추인 거절의 경우를 나누어 서술하시오.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무권대리인 협의의 무권대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추인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이 한 행위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추인을 거절할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추인권을 행사한 경우와 귀속되지 않는 추인 거절의 경우를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조건 2는 출처를 명확하게 포기할 것. 관련되는 조문은 괄호를 사용하여 표시를 해주시고 참고 문헌과 관련 판례 번호는 각주에 표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장에 인용한 참고 문헌을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 3은 A4 5매 이상 작성해 주시고 조건 1에 제시한 사항 중 그대로 인용 자료를 그대로 적으시지 마시고 그 문제에 맞게 표현들의 유형별로 성립 요건과 효과를 다 서술을 해주시고 인용 자료를 그대로 적지 마시고 자기의 글로 바꿔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작성해서 서술하셔도 가능하며 조건에 제시한 문제 이외에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문제, 무권대리인의 책임 등을 찾아서 추가로 서술해 주시면 더 추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추가 사항을 서술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는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리건수에 표시한 표현 대리인 125조. 요건은요. 본인이 상대방에 해당하는 병에게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겠다고 표시를 합니다.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을에게 대리권이 수여되었다면 그것은 유권 대리가 되겠지만 대리권 수여가 되지 않았고 대리권을 수여하겠다는 표시를 상대방인 병에게 했습니다. 이러한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었고요. 그러한 표시된 범위 내에서 을이 병을 찾아가서 대리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병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가 갑에게 귀속되어 갑은 을이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을이 한 대리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왜냐하면 갑이 병에게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겠다는 표시를 한 외관 창출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표현 대리로는 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정당한 대리권을 수여해서 을은 그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는 자입니다. 기본 대리권 내에서는 유효한 대리인이 대리인이 이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이 되지만 그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권한 밖의 대리행위를 하였을 경우, 즉 월권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됩니다. 권한 밖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이 하는 행위가 되며 기본 대리권의 존재라는 그 외관 창출의 책임으로 인해서 의리한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믿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선의 무과실의 병에게 갑은 이행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이 126조의 표현 대리가 됩니다. 129조의 표현 대리는 갑이 을에게 과거에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있었지만 대리권 소멸 사유가 발생해서 을은 더 이상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자가 됐습니다. 대리권이 소멸한 이후에도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소멸한 사실을 모르는 선의 무과실의 병과 을이 대리행위를 하였을 경우 갑은 과거에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외관 창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이행 책임을 지는 것이 129조의 표현 대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말시험 대체 리포트 조건 1의 양가로 1번에 있는 표현 대리가 성립되는 그 세 가지 유형, 그것의 요건과 효과를 적어주시면 그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 문제, 그래서 본인의 추인권과 추인 거절의 경우를 보시면요. 무권 대리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광해의 무권 대리는 협의의 무권 대리, 그리고 표현 대리의 경우로 나뉩니다. 표현 대리의 경우가 요건이 성립되면 본인은 그의 표현 대리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고요. 협의의 무권 대리의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가 돼서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추인을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본인이 추인할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 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본인의 무권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추인은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하기 전에 추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하게 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으며 무권 대리인이나 상대방, 그 승계인에게 추인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추인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며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가 됩니다.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 행위는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무권 대리 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며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 최고권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본인이 그 확답을 바라지 않을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걸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는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고 본인에게는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인정됩니다. 무권 대리인이 본의부터 추인을 얻지 못하고 대리권의 증명을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무권 대리인에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때 무권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을 것을 요하며 제한 능력자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조건 1의 2, 협의의 무권 대리의 경우 본인의 추인권과 추인 거절의 경우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상대방에 대한 문제, 무권 대리인 상대방의 철회권과 최고권, 그리고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135조 책임 등을 추가로 서술을 해주시면 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주차 실시간 수업 시간대에 30분 동안 그 객관식 20문제 기말 시험을 볼 예정이고,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수강생에 한해서 15주차 LMS란에 업로드되어 있는 대체 리포트 문제를 풀어서 6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리포트를 토대로 학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수업 시간을 마치겠습니다.